2025년 9월 6일이고요. 5일 기준으로 종목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반도체 CLX나 혹은 유롬픽 관련주들이 상승한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상승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텍플러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마이크론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주도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머티리얼주 역시 5%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통신 관련주도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9월 9일 아이폰 17이 출시가 됩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2만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박스권 매매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화전자는 남북경협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 전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이 가격 있죠. 그 가격이 24,350원이었는데 24,375원까지 밀렸다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아이패밀리 SC는 23,3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밀리면서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노트의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아이폰 17 시리즈 9일날 공개를 하는데, 뭐 한국의 부품업체가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17만 5천 원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가 제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 전에 인텍플러스의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하기로는 이전에 고점 부근까지는 무난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15,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500원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지만,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갈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진한테 저항을 좀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은 26,000원이에요. 26,000원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대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KMW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KMW는 올라오게 되면 전환 청구권이 지속적으로 행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5일 날도 장 마감 후에 전환 청구권 행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 15일과 9월 22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2,500원 전후인데 12,500원을 손절가 상향 조정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지주도
이전의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서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35,000원이에요. 그래서 3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32,000원, 32,000원 돌파 시에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 한올바이오파마는 32,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했습니다. 뭐 마무리는 32,200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이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급등이 나오고 고점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난 9월 4일이었죠.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일부 동반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음봉에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가 24,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28,700원 이때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오롱인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39,000원이었습니다. 39,500원이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39,500원 돌파 여부, 다시 39,000원이겠네요. 39,000원 돌파 여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 베큐움 이전에 고점 돌파를 했고요. 엊그제 거래량이 형성이 되었고 윗꼬리가 달리죠. 근데 윗꼬리가 달린 건 에로티 베큐움의 악재가 아니에요. 시장이 눌리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의 경우는 지금 1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전에 고점 부근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완벽한 돌파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조금은 받은 모습이긴 합니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상승 출발을 해서 눌렸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14,15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박스권을 뛰어넘는 거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500원대까지는 중기적인 목표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크빙 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4만원은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일봉상으로 이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하락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는 단기 급등 때문에, 그리고 특정 계절군의 매수로 인해서 주의가 떴습니다. 이전에 저항 돌파를 했죠.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삼각형 패턴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닛 테스트는 매수가 안 됐죠. 매수가 안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수가 안 됐죠. 근데 언급을 해드렸고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목표가로 형성되었던 가격까지는 다 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VM 이전에 고점 돌파를 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DLENC의 경우는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스권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월요일 정도의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DLENC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정된 것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를 손절가를 11,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12,5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장중에 오후장에 보통은 종목 리뷰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마감 후로요.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